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율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 과일나무 명품 3종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일 맛이 뛰어나면서도 병충해 피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비교적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이 세 가지 품종들은 모두 일찍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에 속합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일찍 수확할 수 있으면 그만큼 관리 노력이 덜 들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일 맛은 최고이면서도 재배 노력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과일나무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과일나무를 키울 기회가 있다면 꼭 이런 나무를 심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나무는 신비 복숭아 나무가 되겠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병충해 상당히 약한 걸로 알고 계실 건데요. 괜찮을까 하는 염려부터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품종은 괜찮다입니다. 신비 복숭아 나무는 천도 복숭아 계열에 속하는데요. 일반 복숭아 품종보다는 훨씬 병충해 강합니다. 일반 복숭아 나무는 최소 한 달에 2번 정도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되지만 신비 복숭아 나무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방제를 해줘도 어느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론 일반 복숭아 나무 같이 한 달에 2번 방제를 해준다면 일반 복숭아보다는 훨씬 야구한 상태의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신비 복숭아의 최대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뛰어난 맛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를 맛보았지만 이보다 맛있는 복숭아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당도도 높고 진짜 맛이 좋습니다. 신비 복숭아는 천도 계열 복숭아지만 속살은 노랗지 않고 하얀색의 그런 백도 계열 복숭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 복숭아의 또 다른 장점은 과일을 엄청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극조생종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 복숭아나무는 7월 15일경에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비 복숭아나무는 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6월 10일경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극조생종이죠. 과일을 빨리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큰 혜택입니다. 병충해 방제 횟수도 줄일 수 있고 관리 노력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국내 장마 기간이 6월 중순경이면 시작되는데요. 이 신비 복숭아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당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복숭아 나무는 나무를 심고 2년을 키운 후 3년 차에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비 복숭아 나무는 1년을 키운 후 2년 차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신비 복숭아는 당도가 높아서 과일이 익는 초기에는 딱딱이 복숭아로 먹고 시간이 가면서 달콤한 물복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신비 복숭아 나무는 저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숙기가 되면 빨리 물러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대규모로 경작을 할 경우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명품 과일나무는 민사과 루비에스가 되겠습니다. 이 민사과 루비에스도 맛도 좋고 병충해도 비교적 강하고 수확 시기도 빠른 편입니다. 루비에스는 일반 사과나무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적은 민사과 품종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무게는 70에서 80g 정도가 나갑니다. 루비에스는 새콤달콤한 맛이고요. 마치 부사와 예전에 많이 먹었던 홍옥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맛이 납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해서 아주 좋습니다. 민사과 품종에는 알프스 오토메라는 다른 품종도 있는데요. 그 사과는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루비에스는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강해서 씹는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과일 크기도 알프스 오토메보다는 2배 이상 큽니다. 알프스 오토메는 무게가 대강 30에서 40g 정도 나가는 데 반해서 루비에스는 70에서 80g 정도가 나갑니다. 루비에스도 신비 복숭아와 같이 식재 후 수확 시기가 상당히 빠릅니다. 일반 복숭아 나무는 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려면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데 루비에스는 식재 후 곧바로 2년 차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루비에스는 병충해에도 일반 사과나무에 비해서 상당히 강합니다. 일반 사과나무는 한 달에 2회 정도로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하지만 루비에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제를 해도 수확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 이 민사과 루비에스는 봄철에 일반 사과나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순백색의 꽃을 엄청 많이 피워 올립니다. 거의 모든 가지를 뒤덮을 만큼 꽃이 많이 피어서 관상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꽃은 4월 중순경에 피는데요. 꽃몽오리가 올라올 때는 핑크빛을 띠지만 꽃이 만개하면 순백색으로 변합니다. 세 번째 명품 과일로는 태추단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태추단감을 추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연 그 맛을 둘 수 있습니다. 태추단감은 식감과 맛에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단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납니다. 일반적인 단감의 경우 육질이 그렇게 부드럽게 느껴지지 않지만은 태추단감은 육질이 아주 부드럽고 아삭아삭해서 감이 아니라 마치 배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태추단감은 육질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감을 깎아보면은 부드럽게 깎이고 물기가 손에 많이 묻어날 정도입니다. 아무튼 태추단감은 단감 중에 최고 맛, 최고 풍미를 가진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추단감은 원래 병충해가 그렇게 심한 나무가 아닙니다. 감나무 꽃이 피기 직전 그리고 직후에 병충해 방제를 2, 3회 정도 해주면 충분한 양의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태추단감이 익는 숙기는 9월 말 정도로 조생종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은 11월경에 익는데요. 이에 비하면 한 달 이상 빠른 편이 되겠습니다. 태추단감은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 아사감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과피가 완전히 노랗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푸른빛이 약간 돌 때 수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추단감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특별히 자주 주고 겨울철에 퇴비를 충분히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